베를린 시내 곳곳으로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한다. 물론 내가 다녀올 때는 주위의 명소들을 오가는 길에 혹은 거기까지 간 김에 덤으로 다녀온 곳도 많지만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가 보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들이다. 관심 가는 곳들을 동선을 잘 짜서 다녀와 보시길. 슈프레 강. 슈프레는 독일에서 체코에 이르기까지 약 400여 킬로미터에 걸쳐 흐르는 강 이름이다. 하지만 베를린을 여행하는 우리네 관광객들이 강을 접해볼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아서 그중 대표적으로 운터덴 린덴 길을 따라 박물관 섬까지 가면 베를린 돔 뒤편 강가에 구 동독박물관, 노천 카페, 그리고 유람선 선착장이 있어서 가던 길을 잠시 쉬며 슈프레 강을 구경하거나 유람선을 타고 강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좋겠다. 돔 아쿠아리라는 수족관이 있는 대형 아케이드 시티 쿼티어도 구경하고 마르크스 엥겔스 포럼. 돔 아쿠아리 수족관 길 건너편에 있는 러스트바이스 공원에 자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빼곡히 일반 살림집들이 들어찼던 주거지역이었단다. 하지만 대전 중에 공습에 의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구 동독 치하에서 개발도 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었단다. 그러던 1986년 앉아있는 마르크스와 서있는 엥겔스의 상을 세우고 그 뒤로 독일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를 담은 조각상들을 배치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였단다. 알렉산더 광장. 여기에 알렉산더는 제정 러시아의 짜르 알렉산더 1세를 의미한다. 하루 평균 36만 명이 찾는 베를린 최대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이다. 특히나 광장 한켠에 자리한 만국 시계탑과 TV타워가 볼거리이다. 오버바움 다리.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가 끝나는 곳에서 슈프레 강 위로 놓여진 다리이다. 더블데크, 즉 2층 다리로 위층으로는 전철이 지나고 아래층으로는 자동차와 함께 멋지게 구획되어진 인도를 통해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다. 다리의 멋진 모습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 분위기 괜찮은 카페들이 있어 쉬어가기 좋다. 샤를로텐부르크 궁전. 베를린에서 가장 큰 궁전이다. 1700년경에 지어진 제대로 잘 조성된 정원과 티하우스를 겸한 전망대, 왕실 묘지와 극장 등을 갖춘 왕실의 여름 궁전으로 베를린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란다. 이곳은 도심 관광지에서 좀 떨어진 지리적 여건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탓일까? 하여튼 오전 시간대와 해질녘의 늦은 시간대 이렇게 두 차례 다녀왔는데 인파에 치이는 불편함 없이 한가하고 호젓하게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다. 베를린 동물원. 1844년에 개장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이자 1380여 종에 달하는 2만여 마리의 동물들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종을 볼 수 있는 동물원이란다. 심지어 함께 운영되는 수족관도 1913년에 개장했단다. 직접 동물원을 다녀온 것은 아니고 버스 환승 때문에 동물원 앞 환승터미널에만 여러 번 다녀갔다. 버스 환승터미널과 전철역 주위로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들이 영업 중이었고 길 건너가 바로 카이저 빌헤름 기념교회이기도 하다. 전승기념탑. 베를린 시내 지도를 보면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녹지가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티어가르텐 사냥공원이다. 1527년 지역 영주의 사냥터로 처음 조성된 이래로 17세기, 18세기에 지금의 규모로 확장을 거치며 왕실 소유로 남아있다가 1881년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공원 자체의 아름다움도 물론이지만 공원의 상징이 되어버린 전승기념탑이 볼만하다.
영어로는 빅토리 콜럼이라고 하는데 이 거대한 기둥은 원래는 1864년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덴마크를 이긴 것을 기념하여 석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1873년 공사가 완공될 무렵에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마저 굴복시킨 기염을 토하게 되면서 석주 꼭대기에 8m짜리 승리의 여신상을 덧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전승기념탑 자체가 거대한 원형 교차로인 까닭에 가까이 근접하려면 긴 지하 터널을 통해 차도를 건너가야 하는데 썩 깔끔하지만은 않다. 입장료 3유로면 60여 미터 되는 전망대까지 올라가 볼 수 있다. 벨비 궁전. 티어가르텐 한쪽에 자리한 230여 년 된 궁전으로 현재는 1994년부터 독일 연방 대통령의 관저로 쓰여지고 있다. 우리로 치면 청와대인 셈이다. 독일스러운 정갈함이 돋보이는 궁전이다. 건물 옥상 기봉에 대통령기가 개양돼 있는 걸로 봐서 대통령이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갔을 때 대통령궁 주위에서 경찰 1명, 보안요원 1명 보질 못했다. 올림픽 경기장. 손기정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마라톤 종목에서 따낸 바로 그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의 주 경기장을 가기 위해 베를린 중앙영해를 먼저 찾았다. 왠지 모르게 역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고 싶더라니 이런 기막힌 볼거리를 찾아냈다. 말 그대로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다. 여기서 잠깐 올림픽 경기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역에서 지상철인 S반을 타고 올림피아 스타디온 역까지 9정거장이면 갈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중앙역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기차가 들어오는 플랫폼의 수도 많고 각 플랫폼마다 여러 노선의 지상철, 지하철, 기차 등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점이다. 물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제대로 차를 탈 수가 없다. 그래서 1층 메인 출입구 정문으로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다.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이다. 그런데 분위기가 영 싸하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인가? 꼭 그렇지도 않은데. 무슨 공사 중이라 경기장이 폐쇄되기라도 했나? 근처에 사람 하나 없이 철문들이 굳게 닫혀 있어서 그냥 돌아와야만 했다. 베를린 필하모닉 관현악단.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급의 관현악단으로 인정받는 베를린 필하모니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럴 시간도 없었고 공연 스케줄도 맞지 않아서 그러진 못했고 예쁘기로 소문난 공연장 건물을 보러만 다녀왔다. 그 밖에 베를린 도시 이곳저곳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소개하기로 하겠다.